네, 조금씩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3대 지수입니다. 그럼 이번 주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오늘도 점검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처음 호흡을 맞추는데 좀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속 국채 입찰 상황 주목이라는 주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고용 지표가 좀 한 차례 쓸고 지나갔고요. 그렇죠. 이번 주에 좀 키포인트라고 해본다면 관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이 국채 입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트럼프 감세한 서명 이후에 첫 국채 입찰이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서 유선암 코너에서도 이번 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10년물 국채 입찰과 네.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이번 주 상황에서 중요한 주요 지표라는 시장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상황 하에서의 가장 중요한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국채 입찰일 겁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일부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조정의 모습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의 틀을 보게 되면 크게 나쁜 조정에서의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적으로 7월장에는 미국이 지난 10년간의 상황 하에서 8번 상승하고요. 2번은 약간치의 조정을 받았는데 이 약간치의 조정도 거의 보합 수준에서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7월장은 강세장이었다라는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 7월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신아람 앵커께서 미국 시장에서 지난주 고용지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최근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기존까지는 고용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가 시장에 영향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의 지표였어요. 그런데 최근 흐름들에 대해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고용과 물가 지표에 대한 시장 영향도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쁘게 나와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요. 좋게 나오면 여기에 확대된 해석으로의 시장이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전체적으로 강세장의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표의 문제는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으로 첫 번째 전제로서의 시장 부분을 해석해 보는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세 얘기 오늘 많이 나오죠. 네. 오늘 시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세에 대한 서한을 오늘 내일 중으로 송부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관세 시한 시점이 8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 기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내일 발표되는 관세에 대한 서한 발송에 대해서도 시장의 영향도를 크게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방금 전에 유선암 코너에서 앨런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문제를 파고들겠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는 문제는 재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문제와 관련된 이번 주 미국의 국채 입찰과 관련된 복병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죠. 8일에는요. 미국의 2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9일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요. 10일에는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이번 주 복병으로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10일에 있을 3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통상 그 발행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높은 금리로 발행하는 게 유리할까요? 발행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발행기관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낮아야겠죠. 당연하죠. 네. 발행기관은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게 유리하고요. 네. 유통할 때 나중에 유통시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쵸. 나중에 회수할 때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러면 연준에서 또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 현재 판단할 때에는
금리가 내려가서 낮은 금리로 발행되고 경쟁률이 높아야지만이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최근에서의 그 미 국채 시장에서의 수익률 측면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이와 정반대의 상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네. 있어요. 특히나 주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30년물 채권 수익률의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지난 5월에요. 5.1% 고점을 찍었는데요. 이 5.1% 수준에서의 금리 수준의 차가 어느 정도이냐면 2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30년물 국채 수익률의 고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 행정부에서는 자금을 발행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요. 이 발행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은 미국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미국의 재정 문제를 거론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창당 이후에 첫 번째로의 그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30년물 국채 수익률 입찰에 대한 내용이 이번 주 상황 하에서는 시장의 영향도를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영향도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7월 장에 대한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으로 강세 장의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줬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뭐 부담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관세 정책이라든가 고용이나 물가 지표에 대한 내용들도 시장에서는 다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변수에 대한 내용들은 우려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발행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번 주에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정도 선에서 시장 영향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림돌이 될, 복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네. 최근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리 주시장에서의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고점을 미국 시장이 첫 번째로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장 초반에 일부 눌림목 과정에서의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나쁘게 바라볼 필요는 없겠으나 이번 주 수목에 있을 입찰, 채권 입찰과 관련된 복병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현 시점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접근을 해본다라면 지금 일부 수익이 났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현금화를 통해서 일부 현금화를 만들어 가시고 수 목요일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형태로의 진행이 필요하다. 팔았다가 다시 사는 저점을 이용해서 편차를 이용한 매매 전략 구간에서의 이번 주 대응이 필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뭐 관세 쇼크 같은 거시적인 이슈는 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4월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그렇죠. 좀 안정적일 거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는 좀 내부적으로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재정적인 이슈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감세안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향후의 재정 적자가 더욱더 확대될 텐데 네. 이것이 이번 입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얼마나 강한 영향을 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감세안에 포함된 자금 규모가 한 3조 달러 정도 된다고 네. 그래요. 그리고 추가로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2조 달러에서 총 5조 달러 정도가 이번에 투여된 자금의 형태라고 한다랍니다. 네. 자, 이렇게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빚이 많은 집이 있습니다. 부채가 많아요. 잘 살긴 잘 살아요. 근데 부채가 좀 많습니다. 은행 부채가 좀 많아요. 미국이네요. 부동산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적인 관계에서 부채가 많은데 이 부채가 많은 집에 대해서 새롭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높은 금리로의 비율로 빌려줄까요? 아니면 외형 큰 집에 살고 있어서 그래 외형적으로 보면 큰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빌려 당연히 높은 금리로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재정 건설성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뭐 발권 국가이고 달러를 네. 찍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이상은 없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으나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중간중간에 변수로서의 작용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재정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장에 한번 출렁 하는 형태의 네. 모습들이 이번 주 구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응하는 유의하자. 한 주간의 투자 대응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이 국채 입찰에 좀 주목을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현금화를 시키면서 변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